경기도교육청 교사 배치 방안 연구 중에서 이렇게 중등학교 쪽에 지역 구분 임용제를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연구는 교사 배치 방안 연구 중에서 초등은 지역 균형 배치 쪽에 좀 초점을 맞춘 연구였고, 중등은 지역 구분 임용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 그러니까 실은 이제 두 가지 연구들이 좀 같이 진행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연구한 공동 연구자들이신데, 그 초등 쪽은 저희가 이제 한번 교육청에서 한번 발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저희가 중등 지역 구분 임용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구분 임용제가 도입되게 된 이유 자체가 이제 교사들이 쏠리면 이제 외곽 지역에 대한 회피 현상,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함이어서, 실제로 정말 그 지역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실태 분석들을 좀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 조사나 교원들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하여서 이 제도의 여러 가지 실효성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과 향후 과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 실제 이제 경기도가 최소한 5년 정도쯤에는 지역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수가 오히려 좀 줄지는 않는다고 해요. 전국과는 조금 다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 불균형에 따른 교원 편중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심각한 지경에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외곽 지역의 인구 감소, 폐교 문제나 또 특히 교원들이 이제 외곽 지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신규 교사들이 이제 쏠림 현상들이 분명하게 좀 드러나게 되고, 내지는 또 퇴직을 앞둔 고경력자들의 이제 비중들이 높아지는, 그래서 소위 이제 중경력자이신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신 이런 이슈들이 학교에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도대체 문제가 되냐, 이런 경력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학교 운영을 조금 어렵게 하는. 진순경 박사님 지금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다시요. 부탁드립니다. 넘기시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아, 네, 네. 음소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요 서론에 대한 설명들이 이중이 될 것 같은데 그냥 빠르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지역 불균형 문제가 교원 편중 현상의 문제들로 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이제 신규 교사들의 쏠림 현상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규 교사들이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좀 행정 업무와 관련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보직 교사를 맡으시는 뭐 8년 차, 10년 차 이상의 교사들이 되게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안목지, 노하우죠. 노하우를 좀 전수하는 데 어려움들이 좀 발생을 좀 해서 이런 저경력 교사들을 오히려 성장하는 데에도 저해 요인들로 이렇게 좀 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 2016년에 지역 구분 임용제, 일명 지역 트랙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실은 포천하고 연천 요 두 개 지역에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8년의 의무 근무 기간을 가지는 이렇게 특별 전형을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8년, 그런데 이제 벌써 이 제도가 도입되고 8년이 좀 지나서 과연 이 제도들이 지역에 좀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정주 교사들을 좀 많이 늘렸느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이제 8년을 잘 견디시다가 이후 타 지역으로 좀 이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게 되면서, 과연 이게 이제 교사 쏠림 현상의 대안으로서 실효성이 얼마나 컸는지, 또 이것을 위한 향후 대안들은 뭔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쏠림 현상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뭐 자료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이제 신규 교원들의 3년 평균들을 좀 내서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게 상위 30% 되게 좀 신규 교사가 적은 지역과 또 신규 교사가 되게 높은 지역을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좀 각각 구분을 좀 해보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한두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특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포천이라든가 연천, 이천도 되게 높고요. 특히 가평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겠고, 여기 고등학교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태들이 좀 나타남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지역 트랙제, 특히 트랙제를 시행했던 포천과 연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 신규 교사들의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막 증가를 하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하지만 약간 이게 유지되어지는 약간 이런 추세들을 상당히 좀 가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좀 볼 수 있었던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 비중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디가 더 높을까요? 네. 고등학교 쪽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요렇게 조금 확인들이 좀 되고 있어서 요런 부분들이 실은 고등학교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게 되고 인제 고등학교 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하고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고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제 적용력 교사들 그러니까 신규 교사뿐만 아니라 인제 적용력 교사들의 비중, 비율이라고 하는 적용력 교사를 어디까지를 볼 거냐 뭐 요거는 이제 연구마다 쪼끔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에서 좀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저희는 이제 5 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좀 봤고요. 그래서 적응력 교사 비중도 상당히 좀 우리가 보려고 했던 포천이나 연천에서 높은 양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요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각각으로 비교를 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인제 저희가 중등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좀 봤더니 그러니까 신규 교사 또 적용력 교사들이 적은 하위 30%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예측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광명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이었고요. 그리고 인제 상위 그러니까 많은 적용력 교사들이 인제 많은 지역이 우리가 요번에 주목했던 포천 연천을 비롯해서 가평 또 안성, 평택, 이천이라고 하는 요렇게 지역으로 좀 나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들 각각의 지역들에서 어떤 좀 생활적 측면에 있어서의 차이들이 좀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한번 좀 보려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 건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내놓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봤을 때에도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룹의 평균이 100 하위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제 보려고 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인제 도시화 정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생활 서비스적인 측면들 교통 접근성이라이 부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아마 제공된 자료하고 요게 쪼끔 좀 자료가 좀 바뀌었을 텐데요. 하위 30% 그러니까 도시화가 잘 된 데들은 아무래도 학교 가기도 편하고 뭐 요거는 인제 학교뿐만이 아니라 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여러 부분들에서 쪼끔 더 시간이 덜 드는 것에 비해서 이 상위 30% 지역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교통 편의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 특히 인제 포천과 이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경력별 교사들의 분포들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경기도 전체 비중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중경력자들이 많은 그러니까 고경력자는 20년 이상자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많은데 지금 저희가 이 상위 그러니까 저경력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들은 확실히 파란색 예 저경력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지역은 조금 다른데요. 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구 밀도들이 되게 높아지고 신도시들이 좀 들어서면서 기존의 3 년하고는 조금 좀 다른 양상으로 향후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이렇게 저경력자들의 비중들이 되게 높은 평택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요런 측면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이호 지역들에서 과연 교사들의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인제 학생 담당하는 거나 수업 수당 수업 시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더니 당연히 인제 인구 밀도들이 좀 작기 때문에 교사 1 인당 학생 수는 쪼끔 적은 편이라는 게 당연히 확인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수가 전체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 수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당 20 시간 이상을
수업하시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지역들이 어 도시화도 잘 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쪽에 교사들이 잘 안 가고 그리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교원 수도 적어서 거기 가 있는 교사들이 담당 1 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었고요. 저희가 인제 면담을 상당히 많이 요건 인제 중등이었고 실은 초등도 이 정도 이상으로 해서 여러 다양하게 뭐 직급 등등등 학부모, 학생까지 해 가지고 면담을 실시를 했고요.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보고서로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지역 트랙제, 지역 구분 임용제에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계시면 다들 떠나가시게 되는데 이게 8 년을 어쨌거나 그 지역에 머무르시다 보니까 한 학교에 4 년, 5년 정도를 머무르시는 교사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 그로 인해서 조금 안정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학생들이 이 지역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오시면 "선생님은 언제 떠나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그래도 학생이 졸업한 이후까지 계시는 선생님들이 존재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깊은 신뢰관계를 좀 형성할 수 있었고 특히 교육이나 진로 지도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조금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계획 세우고 그 선생님은 그다음에 떠나시는 인제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던 부분들을 조금 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고요. 어 이에 또 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발되신 교사들의 역량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들 상당히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제 설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주거 지원들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설문 때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은 일반적인 규정들과 지역 구분 임용제 이런 전제 조건들이 좀 차이가 있는 예를 들면 성희롱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8 년을 이 한 지역에 묶여 계셔야 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 간에 있어서의 불일치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 지역에 계시는 장학사님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이렇게로 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하는 측면들이 좀 존재를 했다. 이건 실질적으로 좀 있었던 이슈였고요. 그래서 타 학교로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담당 교과, 정원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한 학교에 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오히려 순환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어렵게 하는 문제점들 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통한 여러 가지 좀 개선 요구 사항들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좀 8 년은 좀 너무 긴 거 아니냐. 오히려 좀 5-6년 정도로 좀 축소하면서 그러면서도 요 제도가 가지는 효과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조금 많으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좀 기초해서 요 지역 트랙제와 관련된 세부 규정 규칙 조항들 요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의 교사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대한 정주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요 정주 비용들을 좀 높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혜택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제기를 좀 해 주신 부분들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지역 트랙제로 전형으로 선택되신 이 교사들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특별한 이들의 전문성 강화들을 위한 또 이런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이 부분들이 좀 지원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요런 제기도 좀 있으셨습니다. 자, 이 인식조사 관련된 부분들도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원들의 편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돼 갖고는 4점 오히려 인제 3.5 점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고경력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면 경력별로 교사들을 좀 균형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게 중경력자들보다는 그래서 요렇게 좀 경력에 따라서 요런 중경력자들 이렇게 경력에 대한
그 좀 균형 배치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구분 임용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부분들만 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었고요. 높다고 하더라도 실은 3.5가 좀 안 되는 수준들이었고 보시게 되면 실은 제가 인제 여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진짜 그 어떤 조사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되게 좀 저는 저희 나중에 인제 정책 연구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뭐 개선을 실제 이 현상에 개선을 했느냐 그리고 그 지역의 전문가들을 키웠느냐 별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좀 상당히 좀 높았고 되게 재밌게도 이 질문은 저희가 4년 전에 동일하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었는데 비교를 해 봐도 오히려 점수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요 기대들이 되게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역 구분 임용제가 정말 실효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쪼끔은 낮은 보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낮은 수준의 답변들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지금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했느냐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고학력자들은 그래도 조금 기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신 부분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중저에서는 조금 더 그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렇게 좀 답변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그러면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보느냐와 관련해서도 이 또한 또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되게 좀 재밌게 봤던 부분들은 '그래도 이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제 직급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봤더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확실히 다른 직급들에 비해서 '그래도 요거는 쪼끔 유지하는 게 필요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쪼끔 높은 점수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실은 보직 교사들 이 선생님들이 좀 주로 맡아 주실 거고 아무래도 쪼끔 오래 계신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일들을 기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좀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요 어떠한 대체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요. 그냥 요 제도는 그냥 현행 유지하자가 제일 높기는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예 요러한 답변들이셨고요. 보시게 되면 폐지하자라는 의견도 좀 14점 한 15% 정도쯤은 적지 않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의무 기간들을 좀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 이런 부분들이 쪼끔 있었던 부분들로 좀 봤을 때 과연 이제 이 제도들을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은 3분의 2 이상이 조금 변화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요 지역 트랙제로 그 전형으로 나오시는 분들의 인원수 등등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유지하자." 뭐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요렇게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제도 부분들 관련돼서는요.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냐?" 개선 방안으로 뭐가 제일 높게 나왔죠? 네. "수당을 주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당과 관련된 부분들이 인사제도 부분들로 이렇게 탁 얘기하기가 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들로 이제 수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교원들한테는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승진 가산점 부분이라든가 행정 업무들 예 이 부분들을 좀 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생활 환경을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압도적으로 인제 관사, 거주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요런 이슈들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 교원들이 임금도 되게 낮으신데 갔더니 관사도 되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월세를 내야 되는 이런 조건들 그래서 이제 월세까지 개인이 다 부담하면서 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좀 제기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시험 9 년 차를 인제 맞이하면서 과연 인제 중등 교사들이 그 기여도나 실효성에 있어서는 약간 보통 정도쯤 요렇게 좀 높지는 않은 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포천, 연천
지역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평가들이 조금 부정적인 평가들이 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폐지에 대한 응답도 오히려 이 지역에서 조금 높았던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력 기간이 긴 교원들, 5년 차, 뭐 7년 차, 8년 차 교원들이 이제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신규 교원들 쏠림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는 조금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무 복무 기간을 좀 축소하는 문제라거나 의무 기한들 이런 부분들 이제 10년이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들, 예외 조항들 두는 부분들, 또 수당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라던가 이 관사 문제들 이런 부분들 좀 적극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조직 문화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훨씬 더 좀 이렇게 위계 질서가 명확한 이런 조직 문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확인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 대안을 약간 주체별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교육청에서는 과연 요 제대로를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들은 해 가자라고 하는 의견들도 꽤 있으셨고, 하지만 과연 이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도 적지 않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책임성 있는 정책적인 판단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만약에 이걸로는 대안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뭐 폐지를 한다거나 축소를 한다거나 하게 됐을 때 과연 그럼 이 외곽 지역의 적용력이 쏠림 현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좀 정책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 없이 이 제도들을 그냥 무조건 없애거나 이렇게 가는 데는 조금 저희가 좀 책임성 있는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경험들에 좀 기초해서 세부 규정들, 조항 정비들이 좀 구체화되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역마다 좀 차별적인 인사 배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인식들이 좀 필요하겠다. 교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지역에 조금 더 혜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실질적인 보상 시스템,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정주하려고 하는 교사들에 대한 유인책들, 이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승진 가산점 등등과 관련돼서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이제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돼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지역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수 프로그램들, 이 지역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좀 노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 하고요. 저희가 좀 연구해서 인사제도하고는 구체적이진 뭐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좀 노력을 하시면 뭐 미분양되어진 아파트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라거나 내지는 그 지역의 주소지를 옮기시는 교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라든가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실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MOU들을 좀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나간다면 현실적인 실천 방안들 이 부분들을 좀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좀 이렇게 외곽 지역의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들 변화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경력자들이 세대 간의 윤활 역할들 이 부분들을 좀 되게 중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제 지역 내 교사 순환 문제는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되게 제 장애 요인으로 이제 얘기되는 게 학교 유예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남용은 금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역구분 임용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들에게 정말 특별한 어떤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또 인정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인제 교육청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좀 그 지역의 교사들이 그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제도 개선들을 전형에 있어서 예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거나 경력별 저중고가 각 지역마다 좀 골고루 배치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광명 같은 경우에는 신규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비중들을 좀 둬서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균형 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한 지역 포천, 연천으로가 아니라 이 부분들을 좀 묶을 수 있는 예 포천을 좀 옆에 있는 지역하고 좀 묶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좀 권역별로 인사 배치를 하는 거는 좀 어떻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10년 순환제 관련된 부분들은 좀 예외 조항들 두는 부분들. 그래서 실은 지역 구분 임용제는 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현실에서 모두 다 좀 공존하기 때문에 좀 정책 지속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들 내리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되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제도들을 계속 갈 것인가와 관련돼서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조금 이런 긍정성이라고 하는 제도 긍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